오늘 저희 상라수 차가버섯 희망의 소식은 성인에게 생긴 털 모양 성상세포종 환우분의 뇌종양 완치 희망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희망의 소식 주인공은 경북 구미에 사시는 분으로 현재 51세 남성분이며 아내분의 적극적인 헌신과 노력이 큰 원동력이었던 사연입니다. 뇌종양은 악성도에 따라서 4등급으로 나뉘며 악성도 등급이 높을수록 재발과 전이가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모세포종 그리고 뇌림프종이 4등급 뇌종양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털 모양 성상세포종은 악성보다 양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1등급으로 어린이, 소아에게 주로 발생하는 뇌종양입니다. 하지만 성인에게 드물게 나타나는 털 모양 성상세포종인 경우는요, 연구에 따르면 좀 더 공격적으로 악성도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즉, 성인에게 생긴 경우는 어린이에서 생긴 경우보다 악성도가 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계셨던 이분은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떠나셨는데요. 여행 중 며칠 동안 두통이 계속되고 아침에는 속이 메스꺼운 오심과 구토와 함께 약간 공중에 떠다니는 느낌이 있으셨어요. 메스껍고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지방병원에서 진료를 본 후 MRI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지방병원에서 MRI 검사 결과 뇌에 혹이 보여 큰 병원으로 가서 다시 진료 볼 곳을 추천해 주었고, 인근 대학병원 2곳을 방문하여 진료를 보았는데 모두 한 달에서 2달 후 정확한 MRI 검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으셨어요. 아내분이 이분이 혼자 여러 병원에서 진료와 검사를 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내분이 적극적으로 서울 쪽 몇 군데 병원에 확인하여 삼성서울병원에 며칠 내로 예약이 가능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으셨고, 그 다음 주 바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이때가 2018년 7월이었어요. 수술 전 검사에서는 소원의 교모세포종 의심으로 평균 생존율이 14개월 내외라는 소식에 이분과 가족분들 모두 큰 낙심과 불안감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개도술로 종양을 제거를 하였고, 소뇌 4cm 정도 크기로 뇌종양 중 털 모양 성상세포종, 뇌종양 악성도 등급은 3등급으로 진단받으셨어요. 수술 전 평균 생존율이 14개월 내외라는 교모세포종이 아닌 것에 정말 감사한 경우이셨죠.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털 모양 성상세포종은 일반적으로는 양성에 가까운 종으로 분류되었지만, 성인이었던 이분의 경우는 조직검사상 악성으로 3등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으실 때 담당 교수님께서 털 모양 성상세포종 일반적으로는 1등급인데 왜 방사선 치료가 추가되었지? 라고 하시더니 3등급 때문이었구나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참고로 소뇌는 운동 기능을 담당하죠. 소뇌에 혹이 생기면 오심, 구토, 균형 감각 소실, 물체가 둘러 겹쳐 보이는 복시, 보행장애, 미세한 운동 장애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 상라수 차가버섯과 이분은 2018년 9월 4일 첫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술 후 2018년 9월까지 총 27회 방사선 치료를 받으셨어요. 방사선 치료를 받기 위해 인근 요양병원에서 생활하시며 삼성서울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잘 받으셨고 항암 치료는 받지 않으셨어요.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면서 후유증으로는 속이 메스꺼운 오심이 있으셨고, 균형 감각이 약해진 정도 외에는 다른 후유증 없이 잘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수술 후 목에 먹물이 있어서 혹시나 하는 염려도 있으셨어요. 하지만 CT 검사 결과 재발이나 전이 등이 아닌 염증으로 확인되었고, 방사선 치료 담당 교수님은 이 환우분의 예후가 아주 좋다고 하였습니다. 이분이 항암 치료를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이분께서는 조직검사 결과 보러 갈 때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고서 항암을 할지 안 할지 생각해 보자고 하셨었는데, 최종 항암 치료는 필요 없고 방사선 치료 후 6개월 직으로 관찰만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아마 성상세포족은 항암 효과가 적어서 안 한 것으로 환우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20여 년 동안 저희 성나스 고객님들과 동행하며 암 진단 수술 후 완치까지 전혀 아무 일 없이 순탄하게 암을 이겨낸 분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그만 증상에도 혹 제발 전이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시기도 하고 결과에서 별것 아닌 것에 감사하기도 하며 정기검사에서 수치나 CT 등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그것을 또 염려하기도 하고 입원 및 치료를 받기도 하고 참 많은 과정들을 겪게 되셨죠. 이분 환우분 본인도 정말 열심히 노력해 오셨지만 그 이상으로 노력하신 분이 바로 아내분이세요. 아내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타협하지 않고 남편을 위해서 철저히 관리하셨던 분이십니다. 남편분 위에도 언니와 친정 어머님의 암 진단으로 힘들어 하셨지만 잘 이겨내시고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셔서 남편분 원저 완치의 일에 서시게 한 것 같습니다. 언니분도 친정 어머님도 분명히 완치되실 거라 믿습니다. 2018년 7월 암 진단 후 만 5년이 지나서 삼성서울병원에서 모든 검사를 마치셨고 최종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다른 암들에 비해서 뇌종양이 음식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일반적이긴 해요. 하지만 아내분이 정말 철저히 관리하며 절대 타협하지 않았던 것이 음식, 식생활이었습니다. 저희 성나스 고객님들 중 이분과 아내분처럼 철저한 음식, 식생활을 5년 동안 지켜오신 분은 정말 드물어요. 식재료 중 유기농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 유기농으로, 특히 브로콜리만큼은 꼭 유기농으로 매일 씻고 삶아서 한 통씩 드셨어요. 파프리카, 딸기, 도라지, 표고버섯 등을 골고루 미역무침, 곤드레, 고사리 등으로 일반 식용유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들기름으로, 저염으로 덜 자극적으로 사용을 해오셨고 설탕은 단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으시며 그 흔한 조미료조차도 사용하지 않고 음식을 만드셨어요.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닭가슴살을 일주일에 분량급 한 칸이 준비해서 먹게 하시고 이렇게 만들다 보니 환우분이 음식을 차지하는 힘이 떨어지고 맛이 떨어져서 중간중간 위기가 있으셨지만 슬기롭게 잘 극복해 오셨습니다. 종종 가족 집에 방문할 때조차 이분을 위해서 브로콜리 등을 가지고 다니면서 드시게 하셨으니까요. 때로는 한 끼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다른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듣기도 하셨지만 절대 타협하지 않고 철저히 지켜오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유기농 그리고 설탕을 사용하지 않고 저염으로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으로 야채와 과일을 골고루 먹는 것이 좋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는 있죠. 하지만 이게 한두 달, 몇 달이 아니라 5년 동안 지켜온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바뀌어야만 그래야 몸도 바뀐다라는 것을 믿고 실천해 오셨어요. 물론 식사를 준비하는 아내분도 그리고 먹는 환우분도 음식, 식사 등 먹는 것을 스트레스를 받긴 하셨죠. 뇌종양에 좋은 음식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면서 때로는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에 올라와 있는 정보들로 참 혼란스러워 하시기도 하셨어요. 이럴 때마다 하나하나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꼼꼼히 정확하게 물어보셨죠. 이 귤,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등이 당이 암을 키운다고 하던데 맞나요? 이 부분도 이분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당이 암세포를 키운다? 하지만 당은요, 우리 건강한 면역세포에도 반드시 필요하죠. 과일에는 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산화, 항암 성분 등 암에 좋은 많은 성분들이 풍부하게 포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는 과하게 먹는 것이 문제죠. 귤, 사과, 파인애플 맛있게 드세요. 그러면 됩니다. 정말 과일에 있는 당분 때문에 암세포가 커질 정도로 먹으려면 하루에 사과를 한 10개에서 20개, 귤 한 박스? 이 정도는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맛있게 먹는 게 최고의 음식입니다. 아내분은 환우분이 귤을 정말 좋아했는데 귤을 먹는 걸 보고 암세포를 키울까봐 전혀 먹지 못하게 하셨대요. 그리고 엄마에게도 귤 등 과일을 먹지 말라 했었다고 하셨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남편과 친정엄마에게 정말 미안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짜장면도 이분들은요 몇 년 동안 먹어본 적이 없으시대요. 상나차가버 희망의 소식이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가